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경통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망원경이라고 하면은 이 경통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전체 세트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아빠가 망원경 사줬어! 그러면은 보통 세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는 분한테 저 망원경 요번에 새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의미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험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경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 망원경 바꿨어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경통을 바꿨어요. 요번에 가대를 바꿨어요. 삼각대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풀셋의 경우는 이게 전체가 이제 망원경이 되겠죠. 이 경통을 얘기해 볼게요. 경통은 뭐 하는 거냐면은 다른 말로 광합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경통은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을 어떻게 모으느냐? 렌즈 혹은 거울을 사용해요. 여러분 그 돋보기 같은 걸로 초등학교 때 실험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렌즈가 있으면은 저 멀리서 빛이 옵니다. 빛이 쭉 와요. 빛이 쭉 와서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점에 모이죠.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태양빛을 이렇게 보면은 한 점에 빛이 모여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요.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한 점에 모이던가요?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한 점에 모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살짝 퍼져서 이렇게 가장 밝은 부분이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이 맺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 우주에 별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망원경으로 여기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에 별이 이렇게 맺히는 게 아니라 별이 이렇게 상을 맺힙니다. 이 별이 그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동그란 원반 모양의 이미지 서클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온 애들 또 있을 테니까요. 이런 애들 여기다 이렇게 맺히고요. 근데 이미지 서클이 정확하게 이렇게 평평한 원반형은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일그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빛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은 렌즈가 아니라 거울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오목한 거울을 이용하게 되면은 빛이 멀리서 온 평행광선이 이렇게 거울에 부딪혀서 이렇게 한 점에 초점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삐딱하게 온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미지 서클이 생겨요. 여기를 이제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망원경 안에 이제 머리를 집어넣고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45도 기울어진 거울을 하나 더 놔서 이렇게 밖으로 빼서 보는 이런 형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사망원경입니다. 이거를 뉴턴식 반사망원경 혹은 뉴토니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밖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요 거울, 가장 큰 거울, 요 주경이라고 하는데, 요 주경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볼록한 거울을 앞에다 놓고 모아진 빛을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형식의 망원경들도 존재합니다. 역시 굴절망원경의 형식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굴절이든 반사이든 그 디테일한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영상 파일 하나 제작해가지고 업로드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렌즈를 이용하는 망원경을 우리가 굴절망원경, 그리고 거울을 이용하는 망원경을 반사망원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점 혹은 이렇게 상이 가장 작게 맺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초점거리라고 해요. 그리고 반사망원경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합니다. 요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배율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까 이미지 서클을 설명해 드렸는데 요거를 확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망원경 보면은 이거는 뭐 몇 배까지 돼요 뭐 이런데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건 확대를 해서 별을 보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주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반 렌즈 혹은 아이피스라고 해요. 이 뒤쪽에다가 이런 볼록 렌즈를 하나 놓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그 렌즈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그냥 하나만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아이피스까지 초점거리, 이 두 개의 초점거리를 알고 있으면은 배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배율은 주경의 초점거리 그리고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경의 초점거리가 1000mm예요. 그리고 저반 렌즈를 10mm짜리를 꼽았어요. 그럼 이 망원경은 현재 배율이 100배가 되는 겁니다. 넓게 퍼져 있는 무슨 성운을 본다 그러면은 배율이 낮으면은 잘 보이고요. 행성 같은 경우는 배율을 높일수록 잘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뭐 망원경의 성능에 따라 가지고 높일 수 있는 배율은 좀 다르긴 한데 뭐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성우 볼 때는 50배, 70배, 80배 이렇게 높게 보는 경우가 많고, 행성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많이 올려서 보죠. 뭐 200배, 300배 이렇게 올려서 보는데 이 주경의 초점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아이피스를 우리가 교체할 수 있다면 망원경의 배율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피스는 여러 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 혹은 3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6개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망원경도 여러 대가 있고 그 망원경마다 초점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배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아이피스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세트 망원경을 사면은 아이피스가 보통 하나 혹은 2개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 세트에 들어있는 아이피스는 썩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의 어떤 화질을 결정하는 것에 한 40%? 50% 정도는 아이피스가 결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피스가 너무 좀 열악하다,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신 분들은 아이피스를 조금이라도 돈을 투자해가지고 좋은 걸 사시면은 훨씬 좋은 화질로 천체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망원경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크게 망원경은 경통, 가대, 삼각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경통은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그리고 가대는 적도이와 경희대, 삼각대는 이렇게 다리가 3개 있는 말 그대로 삼각대와 피엽,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각각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